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전일 일본의 아베 총리가 다시 한 번 더 자민당 압승을 했습니다. 압승을 하면서 1조엔을 더 풀어서 경기 부양을 시키겠다라는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말이 1조엔이라는 거지 사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이제 10조 가량이 되죠. 하지만 그만큼 강력한 경기 부양의 의사를 비쳤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조엔을 푼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상 규모는 이것보다 더욱더 큰 규모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대놓고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가겠다 그런 얘기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일본과 상대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는 업종은 또다시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차피 개별주 시장입니다. 개별주 시장이고 시세의 급등은 항상 악재의 옆에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악재가 나올 때 개인의 심리는 공포 국면에 접어들기 때문이죠. 자, 시간이 흘렀을 때 갈 수 있는 종목군을 미리 찾아놓는 게 좀 더 현명한 판단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1년 동안 19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갔던 적이 3거래일이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저가 권역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지수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1908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0.6%가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908.59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자, 수급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이 844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또다시 한 번 더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자, 외국인이 1647억 원이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전자가 128만원으로 0.5%가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현대차, 자, 일본의 경기 부양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소폭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반등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자, SK하이닉스가 오늘 마이너스 3%대 나타내고 있죠. 자, 한국전력이 오늘 마이너스 7%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생명이 12만 500원으로 마이너스 2%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같이 보겠습니다. 네이버가 다시 한 번 더 추월했네요. 자, 시총 7위로 올라오면서 72만 3천원으로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기아차가 0.8% 약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 오늘 삼성 SDS 다시 한번 빠지네요. 마이너스 3%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특징 업종 같이 볼게요. 유틸리티 보겠습니다. 자, 한국전력이 오늘 마이너스 7% 정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유틸리티 업종 바로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을 박근혜 대통령이 발언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유가의 하락에 맞춰서 인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비쳤죠. 그러면서 지금 한국전력이 주가가 빠지고 있다는 부분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한국전력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자, 한국전력이 지금 41,300원으로 마이너스 7% 나타내고 있고요. 298만 주가 오늘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전력 차트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같이 보겠습니다. 자, 주가가 개파락이 조금 나오는 상태고요. 월봉 한번 같이 볼게요. 추세적으로는 아직까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죠. 기업에 대한 주가 자체가 다시 한번 재반영되는 구간이고, 자, 가격 권역으로 봤을 때는 35,000원짜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이미 지금 하락 권역 안에는 어느 정도는 들어왔습니다. 단기간에 조정은 피할 수 없다고 조금 보시는 게 맞아요.
이 공공요금 인하라는 부분 자체는 한국전력의 주가가 올랐던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오를 때 이유는 바로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 부분이었죠. 전기요금에 누진세를 붙이면서 올리겠다라는 부분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올렸던 부분이 바로 요금 인상이었는데 그 부분을 뒤집는 발언이죠. 바로 요금 인하라는 부분이면 당연히 이 상승폭에 대해서는 반납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단기간에 낙폭과대 종목 잡으시면 안 되고요.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GKN. 자, GKL이 오늘 34,550원으로 플러스 2% 나타내고 있고요. PER 상당히 저렴해서 15배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GKL이 오늘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는 바로 민영화에 대한 가능성이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명박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고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정부에서 보면 공기업을 민영화를 계속적으로 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기업에 대한 가치 그리고 주가가 재조정되는 상태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GKL 카지노 남은 바로 공기업이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지금의 이 상승세는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536.56포인트 나타내고 있고 0.2%가 하락하고 있는 상태네요.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급 같이 보겠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자, 536.62포인트죠. 강조를 한 번 더 해드리겠고요. 자, 개인이 185억 원의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이 74억 원의 매도세, 그리고 외국인이 91억 원의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의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카카오가 지금 플러스 2%대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동서가 0.4%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메디톡스가 다시 한 번 더 조정이 나타나고 있네요. 27만 6,400원 나타내고 있고요. 다음 그림 같이 보겠습니다. CJ ENM이 36,150원으로 0.1% 약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요. 자, 이오 테크닉스가 0.8%대 강보합권. 자, 컴투스가 오늘 많이 빠졌죠. 8,100원이나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6% 나타내면서 12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특징 종목 한번 같이 볼게요. 먼저 MPK 보겠습니다. 3,495원으로 오늘 3.4%가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자, MPK 뭐죠? 미스터 피자 코리아죠. 자, 미스터 피자. 자, 해외 진출에 대한 호재가 여전히 반영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중국의 매장 수가 연말까지 150개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계획이요. 그리고 거기에 동남아에도 진출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면 해외 진출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적적인 부분은 지금은 상관이 없다. 왜?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때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 실적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자, 다음 종목으로 같이 또 보겠습니다. 해성산업.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 모습인데요. 자, 상한가 따라잡기는 내년은 되면 없어지는 거죠. 왜? 하루에 30%씩 변하는데 어떻게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겠습니까? 자, 그 해성산업이 올랐던 이유는 바로 대규모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성사시켰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자, 해성산업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성산업. 자, 주봉, 일봉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어때요?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왔나요? 점 하한가를 많이 기록을 하면서, 자, 89,500원에서 자, 약 4분의 1 가량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행보권역을 거치고 지금 상한가를 올리는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고 기업에 대한 가치 자체는 이렇게 변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작전적 패턴이고요.
지금 환율 이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1095원 80전을 나타내고 있네요. 3원 30전이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110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환율은 미리 움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우리의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더욱더 큰 손이 움직이는 게 환율입니다. 그러면 일본의 이런 아베노믹스, 아베에 대한 발언 자체를 어느 정도는 시장이 예상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원화를 사용하는 우리나라는 당연히 강세 기조가 상대적 강세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코스피 마감 예상 밴드는요. 자, 어제도 하락하지 않고 끝났지만 결국에는 오늘 시장에서 또다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마찬가지로 좀 더 낮게 잡아드리겠습니다. 1900포인트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쉽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저가 매수라는 부분을 이용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이 바로 답입니다. 자, 그리고 종목에 대한 궁금하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하신 분들은 저와 김선현 멘토에게 상담을 하십시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상클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선현 멘토고요. 네, 이상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좀 회복을 하는 듯 싶었는데 오늘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어제 이제 코스닥이 많이 반등을 해줬고 코스피도 많이 반등을 해줬는데 하락이 나옵니다. 자, 유가 하락에 대한 부분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40달러가 내려가더라도 감산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추가적인 하락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역시나 관련주들 좀 밀리고 있는 모습에서 글로벌 그 시황 자체도 어제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국내도 고스란히 영향을 받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정유주들은 근데 반대로 좀 올라가는 그림들이 좀 나와줘요. 바닥을 좀 확인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 고민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시장 분위기는 당분간 산타랠리는 조금 기대하기 힘들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래도 쇼 커버링 물량에 대한 부분을 기대한다면 다음 주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다음 주부터는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 맞춰본다면 상승 분위기로의 분위기 전환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너무 크게 하락이 나오더라도 1800이 된다면 매수기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려볼게요. 지수포인트가 2000포인트부터 깨고 내려간 이후에 다시 20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데 4개월 이상 걸린 적은 없습니다. 네, 최근 2000포인트 도달한 이후부터는요. 그래서 그 시점을 본다면 1월 안까지이기 때문에 조금만 여유 가지시고 조금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네, 고려아연을 제가 하나 들고 있고요. 누적 수익률은요. 45대 104%입니다.
자, 오늘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상용 대표님 종목인데요. 아, 이거 너무 티나는데요. C와 E가 들어갔습니다. 자, 고려아연인데요. 뭐 뚜렷이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냥 보유하고 계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적인 접근도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자, 이상로 멘토님. 네, 이상토입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 힌트를 좀 주시죠. 네. 예, CEO 아닙니다. 자, 일단 이 종목 C로 시작하는 거 잠시만요. 한번 제가 C를 한번 쳐볼게요. C로 치면 CJ 그룹입니다. CJ 그룹이고 거기 안에 여러분 응답하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쉽습니다. 자, 전화번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02-3153-2611에서 2612번이고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요. 지금부터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파버나인 매도입니다. 봐드리겠습니다. 파버나인이라는 회사를요, 기업 방문을 다녀온 회사입니다. 3주 전쯤에 제가 갔던 것 같아요. 네. 갔다 왔는데요. 인천의 남동공단인가요? 엄청나게 멀더라고요. 와, 정말 멀었어요. 자, 갔다 왔어요. 뭐 만드는 회사냐면 잘 아실 거예요. TV 이제 프레임, 알루미늄 프레임 같은 건데 뒤에 커다란 대형 TV 프레임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받침대 같은 게 있는데 파버나인의 제품들은요. 일반적인 제품에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프리미엄 제품군에 많이 들어가요. 네. 그리고 삼성의 의료기기, 삼성 에디슨 쪽으로 매출이 계속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갔다 온 결과 내년부터 실적 개선이 굉장히 높아지는 회사였습니다. 하나 제가 걱정인 게 뭐였냐면 공장 가동률이 최근에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갔다 왔을 때. 이유는 이런 거겠죠. 삼성 쪽에서 재고떨이를 하기 위해서 12월에 판매가 싸게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파버나인의 재고는 없어요. 파버나인 납품하자마자 돈을 받으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삼성의 판매가 이전 있던 걸 팔아치우잖아요. 이번 달 말까지. 그러면 이 회사에 만드는 제품 자체, 새로운 그 제품, 부품을 요구하겠나요?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1월부터 1분기부터 판매량이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4분기 실적도 3분기보다 조금 더 낮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거의 바닥이라는 소리예요. 지금 현 구간 자체가. 뭐 오늘 나오는 이슈 가운데에서 살펴보자면 뉴스거리가 하나 떴죠? 내년 초 삼성전자 히트싱크 상품의 본격 매출 가시화. 네, 이미 알고 있던 건데 떴어요. 뉴스가 9시에. 그러면 이게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다시 올라갈 포인트가 분명히 나온다는 거죠. 이 종목은 6,000원대 후반대가 바닥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치고 올라가는 그림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특이하게도 지분 구조 살펴보시면은 재밌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실적은 내년에 가시화가 된다. 그러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상장 이후에 성장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 힘드시겠지만 홀딩 하시면요. 분명히 매수가 이상까지 갈 겁니다.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삼화네트워크스입니다. 매도할까요인데요. 이멘토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매도하지는 마시고요. 좀 더 보유를 하시고 대신 매수는 더 하지 마십시오. 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일단은 삼화네트워크스는 제작사입니다. 맞죠? 콘텐츠 제작사고 우리가 이 제작사를 본다면 상당히 많은 제작사들이 있어요, 사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송출하는 이런 그 유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소규모죠. 그러나 제작사는 많단 말이에요. 그럼 한류에 대한 분위기가 아무리 불고 거기에 대해서 한중 FTA가 체결이 되더라도 이런 제작사하고 그리고 유통사하고의 그 괴리감은 상당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작사는 그만큼 베네핏이 적게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갑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본다면 사마네트웍스도 이런 호재거리, 또 다른 뭐 드라마 히트를 쳐야만 거기에 대한 호재가 좀 더 나타날 수 있는 과정이지, 현재 관점에서는 사실상 주가적인 부분에서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단계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냥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면서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요렇게 급등을 한번 했었는데, 급등을 할 때 그 드라마가 이슈가 됐던 부분이 있었죠. 지금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슈가 되고 난 다음에, 실적도 동반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신 주가는 조금 빠지는 상태였고, 여기에서 이제 반대 파동 자체가 조금 조정 파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현재 구간에서는 바닥을 다시 한 번 더 고르는 구간입니다. 아무도 빠져나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바닥을 고르면서 추후에 나타날 수 있는 뭐 이런 드라마적인 모멘텀이라든지 아니 제작 모멘텀 자체가 주가를 한 번 더 크게 올릴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더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현재 구간에서는 팔지 마시고 좀 더 길게 보유를 하시면서 추가적인 모멘텀을 좀 더 찾아보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꼭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위메이드입니다. 매수할까요? 의견인데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위메이드가 흐름이 나쁘지 않은 종목이에요. 최근에 신작 게임을 출시를 했습니다. 저랑 굉장히 오랫동안 연락 안 하던 친구 놈이 위메이드 게임을 저한테 카톡으로 날렸습니다. 어제 카톡을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거 뭐지? 위메이드 게임 좀 재밌나? 이런 고민도 했었어요. 네. 근데 깔아보려다 말았습니다. 사실 제가 다 해보는데요. 워낙에 깐 게 많아서 핸드폰 새로 샀는데 폭발할 것 같습니다. 자, 바닥 포인트에서 다시 반등을 주고 있어요. 이거를 매수해도 될까라고 질문하셨는데, 매수해도 저는 된다고 보긴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자 하는 거죠. 네. 수급적인 분위기가 사실 너무 안 좋아요. 최근 들어서. 보시자면, 보세요. 주인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아직. 그쵸? 실적의 개연성. 다음가 커빗을 언제 볼 것이냐. 이미 빛은 다 봤었죠. 이전에. 실적도 마찬가지로 보자면 수급이 안 들어온 이유가 뻔하게 보일 정도로 잘 보이시죠 하면 실적 잘 안 좋습니다. 그쵸? 너무나 안 좋아요, 실적이. 빨간불. 적자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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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성이. 그럼 이게 반등을 주기 위한 모멘텀 거리가 나오더라도 아직 실적이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매출 추이를 봐야 된다는 거죠. 게임의 순위를 봐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주가가 올라가긴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X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레버리지입니다. 이멘토님 도와주세요. 네.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자, 그렇게 주식을 하시는 게 맞아요. 자, 같이 한번 보실 건데요. 레버리지 매매를 하실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사실 레버리지, 인버스, 그리고 인덱스는 상당히 쉬운, 어떻게 보면 수익 전략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냐면, 레버리지라든지 인덱스나 아니면 인버스는 우리가 항상 기준선이라는 부분을 잡아 놓으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 기준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매매를 오늘 사서 내일 팔겠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돼요. 예. 어차피 레버리지라는 것은 호가 자체가 5원 단위입니다. 그러면 호가가 상당히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큰 수익을 보시기 위해서는 이 가격 기준선을 정해놓고 그 가격대 밑에서는 비중 확대, 그리고 기준선 위에서는 비중 축소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하셔야지만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월봉 제가 보면서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자, 차트 한번 봅니다. 여전히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1월달 봉이 어디냐면요. 자, 1월달 봉이 요 봉이 1월달 봉이에요. 요게 2월달 봉이에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추세적인 부분 자체에서 자, 나오죠. 박스권 상단과 하단이 나와요.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하고 난 다음에
자, 여기 지지가 됐던 곳 자리 1920포인트 밑에서는 우리가 비중에 대한 확대 구간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위에 올랐을 때 오버히팅이 들어갔구나. 비중 축소 일단은 맞죠.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내려가서 비중 확대 전략을 펼치시면 단가가 지절로 조절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일봉으로 한번 바꿔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넓게 한번 볼게요. 1월달이 여기죠. 이렇게 한번 보시면, 자, 1920포인트였습니다. 어때요? 1920포인트 밑으로 내려갔던 날이 며칠입니까? 자, 이때 있었고요. 5거래일이죠. 봉이 5개입니다. 자, 봉이 2개고, 자, 여기도 봉이 4개, 그리고 요번엔 봉이 2개인데요. 총해서 10거래, 지금 10거래일이 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 자체는 1년 동안을 봤을 때는 저가 권역입니다. 예. 그럼 추가적인 상승 자체는 나타날 수 있다 없다라고 해석을 하셨을 때는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죠. 왜? 다른 모든 것들은 고가 권역에 부포가 돼 있고 우리는 저가 권역에서 지금 비중의 확대 전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선 자체는 상당히 1920포인트 밖에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수가 올라갈 때마다 수익권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자리에서는 비중 확대가 맞습니다. 비중 확대하시고 시간 자체를 좀 더 길게 보십시오. 이렇게 해야지만 레버리지는 쉽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너무나 하루하루를 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하이닉스네요. 매수해도 될까요? 인데요. 봐드릴게요. 자, 하이닉스 오늘 급락 중입니다. 자, 3% 이상 빠지고 있어요. 또다시 걱정이 됩니다. 그쵸? 어디에 이걸 장단을 맞춰야 되나요? 자, 하이닉스 언제 사면 좋죠? 같이 차트를 보시자면 언제 사면 좋아요? 많이 밀렸을 때, 그리고 나서 반등 줄 때, 그때 그냥 사시면 되죠. 그쵸? 지금 매수한다는 거 밀리고 있잖아요. 잠깐 찾아볼게요.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건 확실해요.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부터 분할 매수로 천천히 모아가시면 수익은 분명히 날 수 있는 종목이다. 이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장 좋습니다. 그렇죠? 반도체 시장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크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 이후에 상승 분위기를 타는 그림이 나온다면 그때부터 해서 분할 매수로 손 한번 나눠서 하시는 전략 취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괜찮지만 저는 그래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본 이후에 천천히 대응하자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키스트입니다. 매수 의견인데요. 이멘토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뭐 더 사시려고 하시는 건지 판단이 조금 안 서는데요. 키스트, 자, 일단은 그 며칠 사이에 회사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맞죠? 며칠 사이에 변하지 않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파급 효과를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뜨는 게 뭡니까? 지금 트렌드가 뭔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굴뚝 없는 산업에 집중을 하겠다는 게 정부 정책이죠. 창조경제 일환으로서.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내면을 조금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한국 베트남과의 FTA, 그리고 한국과 중국과의 FTA, 여기에 FTA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어떤 공통점이 존재를 할까? 자, 바로 두 나라 다 한류라는 열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류 자체에 포커스 좀 더 맞춰 가실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제작사 말고 이런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그리고 유통회사들은 빛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제작사는 빛을 못 보는 이유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왜 빛을 볼 수가 있을까요? 그 스타에 대한 희소성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이 가격 자체는 뭐 2,900원에 사는 거, 그리고 2,800원 사는 거,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거기엔 큰 의미가 없고, 이 자체를 단타를 하실 거면 들어가지를 마세요. 왜 단타를 하실 거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드리냐면,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 데이 트레이딩에 들어가면 진정이 가치 투자자의 분들이 피해를 받아요.
그 단타분들 때문에 주가가 또 흔들리게 되고 그렇게 하실 바에는 그 같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그 부분을 양보를 해 주십시오. 단타하지 마시고 종목 한번 사가지고 우직하게 한번 들어가 보세요. 다만 2주라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예, 지금 키스트가 일주일에 뭐 3번, 4번씩 오는 종목인데, 자, 그렇게 매매하시면 수익 안 납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좀 더 긴 시간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 대한해운입니다. 매수 의견인데요.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대한해운 드디어 이제 이런 종목 매수할 타이밍 잡으시는구나. 드디어 우리 방송이 그래도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추세 하단 부분의 반등 포인트를 제대로 읽으셨구나. 자, 대한해운 질문 주신 분,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상승 분위기를 탔어요. 이거 전형적으로 차트를 보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거 무슨 자리죠? 추세 하단에서의 상승 그림이 나오는 그런 자리다. 그렇다면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추세의 상단 부분을 맞춰본다면 얘가 어디까지 갈 수가 있을까? 자, 최소한 여기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여기도 터치했었고요. 여기도 나오고 그 다음은 어디다? 여기다. 자, 여기는 가격적으로 얼마이냐? 29,000원까지는 어떻게 얘가 상승 그림을 탈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 생각입니다. 자, 수급 분위기는 어떠할까요? 최근에 수급 꼬여있죠. 오늘 볼까요? 오늘 기간 매수 들어오는데 외인은 팔고 나간다. 근데 더 올라간다라. 이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냐? 주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어디까지? 29,000원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끌어올리려는 거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어떻게 해요? 매수하셔야 되고, 또 하나 유가 하락에 대한 수혜주 잊지 마시고 대응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리온쿠첸 매수인데요. 멘토님 도와주시죠. 예, 리온쿠첸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딱 2가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 시청자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1년 전과 지금과의 밥솥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올랐습니까? 아니면 내렸습니까? 자, 제가 알기로는 많이 내렸어요. 맞죠? 가격이 내렸다는 거는 뭡니까? 아, 마진이 적게 남는 구조로 변해가는구나. 왜? 경쟁력이 리온쿠첸, 쿠코전자, PM풍년도 있고 여러 가지 밥솥이 많죠. 아, 경쟁력이 약해가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자,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자, 요거 한 번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화면 가능한가요? 자, 화면이 가능하지 않다네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화면은 뭐냐면, 밥솥에 대한 인기 순입니다. 그러면 1위부터 7위까지 잘 팔리는 제품이 쿠코전자 거예요. 그리고 8위가 리온쿠첸 거예요. 그 말은 바꿔서 얘기를 해본다면, 쿠코전자가 그 밥솥계의 어느 정도 주도주죠. 그러면 리온쿠첸은 따라가는 입장이에요. 따라가는 입장이라면 2가지 방법으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을 인하를 한다든지, 그리고 두 번째는 서비스 품질이 좋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쿠코전자에 대해서 쫓아가기 조금 힘든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 점유율이 좁혀지기가 조금 힘든 과정이에요. 그러면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는 굳이 쿠코전자를 선택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하지 마시고 차트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이걸 보시는 것 같아요. 저가군요. 요거를 조금 보시고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자, 요 참 의미 없는 거예요. 사실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고, 여전히 저항 구간에 대해서 놓여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지 마세요. 사지 마시고, 조금 추이를 좀 더 지켜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번호 안내 한번 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에서 2612번이고요. 문자는 013-3366번에
01100번입니다. 자, 다음은 전화로 갑니다.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어떤 종목 상담을 도와드릴까요? 네, 두산 인프라코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2,000원에 25%입니다. 12,000원에 20% 정도? 예, 25%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이거 매수를 하신 거는 그러면은 올해 한 여름쯤 매수하신 거네요? 예, 이게 너무 좀 느리게 좀 올라가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언제쯤 또 안정 좀 하고 할런지 네. 너무 안 올라가니까 너무 걱정돼서 떨어지기만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자, 두산 인프라코가 급등을 하고 상승을 하기 위한 무조건적인 첫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밥캣이란 자회사 아시죠? 미국 내에 있는. 이게 한번 들어본 것 같아요, 방송에서요. 선생님, 두산 인프라코는, 밥캣은요, 두산 인프라코의 핵심 회사예요. 예, 아셔야 됩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밥캣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요, 상표는 고양이 모양이에요. 중소형 뭐라 그러자, 기중기 같은 거나 좀 작은 포크레인 같은 거나 이런 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선진국 회사예요. 왜 선진국 회사냐면, 인프라가 다 구성이 된 미국이나 유럽에서 판매량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인프라를 구성할 때는 큰 장비가 들어가지만, 다 구성이 된 도시는 작은 장비로 공사를 진행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밥캣이 선진국형 그런 기업인데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밥캣이 2016년에 선생님 상장을 해요. 예, 그럼 상장을 하면 그 전부터 내년부터 해서 밥캣에 대한 IPO나 여타 관련 그 장애로의 시장 분위기 자체가 잡힐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 이후부터 해서 상승을 줄 겁니다. 두산 인프라코는 지금 시점부터 선생님 예. 정말 힘드시겠지만 1년 반 이상 가져가셔야 돼요. 와, 왜냐하면 밥캣이 상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예. 밥캣이 상장하고 나면 예. 두산 인프라코의 주가는 10,000원대가 아니라 20,000원대 있을 겁니다. 그만큼 밥캣은 중요합니다. 두산 인프라코에 있어서. 지금 그 영업이익이랑 매출 같은 거는 지금 뭐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까? 자, 같이 그것도 좀 봐드릴게요. 예. 자, 실적은요, 선생님 아시겠지만,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실적이에요. 근데 거의 3분기부터 회복이 컸어요. 예. 근데 매출이 약간 떨어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긴 해요. 하지만 영업이익이 올해 실적이요, 2012년과 2013년 실적을 넘어갈 겁니다. 순이익은 작년처럼 넘어가는 거 이미 넘어갔고요. 그러면 바닥을 거의 확인한 단계, 거의 10,000원 아래에서의 두산 인프라코는 싸다라고 평가를 해도 될 정도까지 내려온 거예요, 선생님. 근데 본격적인 상승, 진짜 두산 인프라코의 대세 상승은 밥캣의 상장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년 한 여름쯤에 한번 반등이 한번 올까요? 혹시 아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요, 예. 다음 주부터 좀 괜찮아지고,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건설주 관련이기 때문에, 건설 경기 관련이기 때문에, 한 내년쯤부터 선생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때부터 반등을 줘서 아마 중반쯤 되면은 매수가 근처까지 올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1년만 더 보자는 거죠. 혹시 물타기 이거 한번 해도 되겠는지 여쭤보고. 물타기 해도 괜찮은데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예. 천천히 한 내년 1월까지 생각하시고 천천히 매수하십시오. 예, 아셨죠?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컴투스 매도입니다. 오늘 급락하는데요. 이멘토님 도와주세요. 예. 자, 일단 게임주는 제가 순환매가 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주도주 패턴은 이렇습니다. 이제 지금 시장이 바뀌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거를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시초적으로 날아갔던 종목군들이 게임빌과 컴투스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그냥 게임물 출시만 했다면 다 올라와요. 자, 끝물이 끝물. 끝물이기 때문에 모든 종목군들이 이 기회를 틈타서 올려야겠다.
지금 아니면 또 몇 년 동안 또 못 올린다는 생각으로 지금 막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이 순환매가 끝나고 나면 주가 자체는 또다시 대세 하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모바일 게임에 대한 부분 자체, 지금 여기에 대한 캐파 자체는 한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캐파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기업들이 더욱더 크게 클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컴투스 이제 매도 자리를 찾아서 봐야 되는데요.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X 의견을 드린 거는 오늘 팔지는 마시라는 의견이에요. 자, 같이 한번 보시면 많이 이미 올랐어요. 몇백 올랐냐면, 자, 하단 권역 자체에서 지금 가격대를 보면 3만원대에서 19만 9,400원까지 갔으니까, 몇 배입니까? 거의, 600배 가량이 올랐어요. 600배가 오르고 지금 주가가 빠지는 상태인데, 조정이 더 와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조정이 와서는 주가 자체가 뭐 크게 뭐 조정이 왔다고 보기는 조금 힘든 단계고, 언제까지 또 한 번 더 이제 조정이 반등 자체를 노린다면, 자, 요 가격대가 되겠네요. 자, 같이 보실게요. 조금 더 자세하게. 예. 자, 요 가격대, 13만원대 요 가격대를 조금 노리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컴투스는 매도에 대해서 보셔야 되는데 오늘 팔지는 마셔라. 그렇게 의견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끝났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바일 게임주는 끝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한국전력입니다. 아하, 매도 시점이요. 봐야되겠습니다. 어제 급락에 좀 회복을 하나 싶었는데 오늘 또 급락이 나옵니다. 대통령께서 서민 살려라. 그래서 유가 빠졌으니까 전기료 인하하자. 이런 분위기로 갔죠. 그러니 매출에 대한 우려감이 생겼죠. 전기료 인상을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인상 시기 자체가 그냥 늦춰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참 악재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기 위한 포인트가 좀 필요한데 포인트는 있어요. 뭐냐면요. 한전 KPS 그리고 LGU 플러스 그리고 한전 기술의 지분을 팔았습니다. 그게 3,700억입니다. 그걸 팔아가지고요. 어디다 쓰겠습니까? 재무 안정화에 쓰겠죠. 한국전력 부지 팔았잖아요. 부지파 10조 벌었죠. 그러면 어느 정도 전기료 인상에 대한 그 인하에 대한 부분이 압박감으로 작용하겠지만은 현 주가가 어제 오늘 10% 이상 빠지는 걸로 빠지는 거는 조금 과도하지 않나. 거의 마무리를 조만간 짓고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매도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은 진짜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추가적인 흐름은 봐야 됩니다. 한 어제 급락 오늘 추가 하락에 대해서 고민은 들었지만 오늘 좀 많이 빠지는 것 같긴 한데 200일선에 걸쳐 있긴 해요. 조금만 더 지켜볼게요. 이거는 내일하고 모레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도 연락 주시고요. 모레도 연락 주세요. 가능한 한 빨리. 그때 상황 보고 또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인바디 매도인데요. 이멘토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예, 조정이 오는 구간이에요. 조정이. 우리 인바디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였냐 하면요. 지금 어차피 고가 권역이 올라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래요. 조금 편하게 생각을 하세요. 시청자님. 33,000원에 팔든 34,000원에 팔든 큰 의미는 없잖아요. 맞죠? 어차피 1,000원입니다. 맞죠? 그러면 봉사한다 생각하시고 1,000원을 버리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하루 종일 그거를, 이걸 어떻게 100원이니 좀 더 비싼 가격에 팔까? 이렇게 앉아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 자, 인바디를 같이 한번 보시면, 제가 그 조정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던 가격이 이 가격이었죠. 왜 이 가격에서는 조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냐면, 자, 저가 권역에서 지금 거의 300%가 올랐습니다. 그렇게 올라 있는 마당에, 그럼 여기에서는 아무리 기업이 좋더라도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조정을 이제 급등주 패턴은 이제 심하게 굴곡지면서 이제 휩수 구간을 거친다면 이런 우량주 패턴에서는 옆으로 행보를 하면서 길게 뽑아내거든요. 그러면 시간 자체를 좀 더 시일을 소요를 하더라도
좀 더 높은 가격에서 팔거나 아니면 현재 자리에서 팔고 다시 한 번 더 저가 권역에서 잡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권역에서는 차라리 이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게 맞아요. 이익 실현을 하시고 다음에는 어떤 가격 권역을 조금 노리시냐 하면 자, 박수권이 이렇게 정해져 있죠. 하단 권역 자체를 박수권 하단으로 보고 노리시는 전략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자리에 이익 실현 하시죠. 회사의 가치는 분명히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적인 부분 자체가 소요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TA홀딩스 매도 의견입니다. 살펴봐 드릴게요. 자, 주가가 많이 오른 이유는 실적이 정말 아주 서프라이즈로 회복을 했기 때문이에요. 매수가가 9,500원이십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9,500원에 매수하셨어요. 9,500원에 여기서 좀 너무 안타깝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급등했는데 이거를 따라가시려는 거 너무 위험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실적은 정말 개선사항이 큽니다. 잘 아시겠지만 많이 실적이 좋아져요. 4분기도 좋아지겠죠? 그러면 4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 PER 몇 배? 한 13배까지. 거의 14배까지 현재 튀어 올라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15배가 될 수도 있어요. 4분기 실적에 따라서. 그럼 얘를 싸다고 볼 수가 있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수급 포인트, 어떻게 기관들은 고점에서 매도칩니다. 기타 업인들도 고점에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점 포인트에서 개인만이 받아주고 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저는 매도 의견드립니다. 네. 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비중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세요. 15% 파시고 10%만 가져가고 추가 상승에 대했을 때는 그냥 역시나 손해 안 보시고 나오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강연회가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이번 주입니다. 어디서 하냐면요. 앞에 있죠. 여의도역 2번 출구. 언제요? 하나네트증권에서 21일 날, 이번 일요일 날 오후 2시에 합니다.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좋은 얘기를 좀 듣고 가세요. 정말 재밌는 얘기 많이 해드릴게요. 그리고 내년도에 정말 핫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까지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오셔가지고 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내일도 많은 상담 부탁드리고요. 저희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